지난 FOMC에서 연준이 B컷을 단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관련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점도표에서 올해 남은 금리 인하가 50bp 찍혀 있었습니다. 중위값 기준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11월과 12월에 각각 25bp씩 하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또 11월에 50bp를 내려달라며 또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페드와치 보시면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 50bp 인하가 60.7%, 25bp 인하가 약 40 정도로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페드와치 인하 요구가 거세진 것은 오늘 나온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지표를 보시면은 이 9월 지수가 지난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전월 대비 후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9월 지수가 98.7을 찍어서 8월 105.6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하락폭만 보자면 21년 8월 이후에 가장 컸습니다. 전문가 예상치가 약 103.9였으니까 큰 폭으로 기대를 믿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매크로 상황에 증시와 채권 시장이 돌아가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이 소식에 좀 더 자극을 받은 것은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왜냐면 채권 시장 금리가 사실 이 인플레를 조금 두려워하면서 장기 금리 위주로 좀 오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내놓은 여파가 컸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힘들죠. 시진핑이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 그건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서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약 190조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지준율을 낮추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게다가 영래포 금리도 20bp 낮추고 기존 주담대 금리도 50bp 낮추고 이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통화정책도 신설하고, 여튼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경기를 꼭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패키지였는데요. 어떻게든 경제성장 5% 선을 지키겠다는 중국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시장에 나름 영향을 좀 미쳐서 지금 디플레로 지금 중국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증시 지수가 4% 안팎 상승한 효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이제 미국 국채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디플레 수출하는 중국이 다시 강력한 부양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글로벌 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 시장이 이렇게 봤기 때문에 조금 장기 금리를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올렸던 금리를 이 신뢰지수가, 나쁘게 나온 신뢰지수가 다 내려버리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 장기물 금리가 다시 전일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현상 발생을 했고, 증시는 결국 어떤 지표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지 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진 시장의 요구를 더 호재로 받아들이고 강보합 정도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잠시 올라갔던 빅스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요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 지가 좀 됐죠. 최근 들어서는 이 지정학적 변수가 가장 문제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 보시면은 지정학적 변수가 내가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고, 지정학적 변수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표시했고요. 또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더 장기화할 우려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장기로는 나도 경제 낙관론자지만 단기로는 경제 나빠질 수 있다. 자산 가격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 이어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지정학적 변수 관련해서는 이 뉴스를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의 연일 헤즈볼라와 전쟁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틀째 또 헤즈볼라 겨냥한 공습이 이어지면서 레바논에서 500명 넘게 숨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강경한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네타냐후 총리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지지율이 이 당이 18% 불과했는데 지난 19일 기준으로는 24%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점이 어떤 이스라엘의 강경한 움직임을 더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게 시장 우려 포인트고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유엔 연설에서 함께하면 우리가 강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휴전협상을 타결해야 되고, 또 레바논과 이스라엘 충돌이, 헤즈볼라 충돌이 전면전 가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이 임기 만료를 앞둔 바이든이, 또한 지금 대선 앞둔 미국이 사실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정학적 변수가 경제의 아킬러스건이 중장기될 가능성, 여전히 우리 관심을 좀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왜 어디가 각광을 받고 있느냐, 여러 가지 설이 굉장히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지만 그중 하나가 유틸리티라는 점은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지난주에 유틸리티 섹터에 자금이 들어온 게 2008년 이후에
압도적으로 최대 수준이었다. 이런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AI가 워낙 전기를 하마같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전력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얼마 전 나왔던 뉴스였죠. 미국이 1979년 원전 사고가 났던 이 3마일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소식. 이거는 정말 미국이 또 미국 기업이 정말 전기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내야 하는 필요가 절박하구나,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 3마일 원전은 이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발전소를 되살리는 투자를 하면서 다시 부활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인연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견조한 수요 확인하면서 잘 팔렸습니다. 응찰률이 2.59배 나와서 앞선 6번 평균치 2.66배, 거의 비슷했고요. 소화되지 않은 물량을 미리 약속한 딜러가 가져가는 비율 12.8% 찍어서 앞선 6번 평균 13.2를 하회했습니다. 앞으로 이 인연물 금리, 미국 단기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더 내려갈 것으로 본 시장이 이 정도 금리에도 돈을 파킹해 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불연배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오늘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여튼 좀 양해해 주시고 월가을부 구독과 좋아요, 사랑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